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채널 컨셉 특성상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시게 되면은 인연을 길게 끌고 나가지 마라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1순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 1순위는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특히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성격이 불같다라든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변호사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범죄와 친숙하고 굉장히 자주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말로는 되게 좋게 다혈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정 절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도 옆 차선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차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분노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계속해서 위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술을 먹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술 먹는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욕을 하게 되거나 폭행, 주먹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같이 있던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은 공동폭행이나 이런 걸로 같이 엮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한 번 엮여서 뭐 합의금으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공동폭행은 또 심각한 게 일반 폭행이나 상해는 또 합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특수폭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같이 엮이게 되면은 피해액뿐만 아니라 만약에 직업군 중에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이나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통지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거나 뭐 심한 사건에 대해서는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싸우는 거를 같이 싸움에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은 게 뭐 폭행, 상해, 모욕,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다혈질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사건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그냥 이유가 별게 없어요. 그냥 순간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그냥 열받았다. 열받아서 폭행을 하게 됐다. 또는 이제 주로 뭐냐면 술 기운에 뭐 그랬다. 뭐 이런 말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사실은 뭐 아무런 어떤 사리 분별이나 감정 절제가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폭행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들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피해액도 보상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죠. 적당히 이제 그냥 좋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죠. 또 하나 제 경험상으로는 다혈질인 사람들이 술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술을 왜 좋아하게 되냐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그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이게 계속해서 번갈아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조울증과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술 먹을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 위로 감정이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호식품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엄청 슬퍼졌을 때 술이 땡기고 엄청 좋을 때 술이 땡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술은 사실 그거에 대한 증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혈질인 상황과 술이 결합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게 되면은 나도 이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 주변에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주팔자가 안 좋아, 뭐 운세가 안 좋고 뭐 기운이 안 좋아, 이래서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비과학적이라서 저도 완전히 믿진 않지만, 근데 제가 솔직히 지켜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다혈질이거나 주변에 이런 다혈질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혈질이다. 그러면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님 합의금을 물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고, 자녀가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혈질인 경우에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고, 사실 이런 사건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그냥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혈질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요. 이거는 다 그렇다 또 아닙니다.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할수록 이러면 자기가 계획했던 거나 뭐 사업상에서거나 계속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발생해요. 뭐 순간적으로 불행해져서 내가 일을 계속해서 못한다든지, 물론 어떤 사람이든 우울해지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하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능력이나 훈련 같은 게 돼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혈질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사실은 자수성가를 하거나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어떤 걸 지속적으로 노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 절제가 어렵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우울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례에서도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뭔가를 딱 추구하려고 하면은 좀 한 달 정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우울한 기간이 막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향후 인생이 좋아지기가 어렵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에 두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떤 플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기보다는 반대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 폭행이나 상해 이런 사건들과 엮이지 않으시려면 이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어떤 리스크, 인생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